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나쁜 녀석들 포에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나쁜 녀석들 포에버는 마이애미 강력반의 마이크와 법조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대 조직에게 테러를 당하면서 은퇴를 결심한 마커스가 다시 한번 마이크의 손을 잡고 일생일대의 마지막 미션을 수행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1995년 1편과 2003년에 개봉한 2편, 17년 만에 나온 작품이 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편이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전형적인 헐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버디캅 무비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연은 윌 스미스, 마틴 로렌스가 여전히 주연을 맡고 있고요.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저희가 관람 포인트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7년 만에 돌아온 나쁜 녀석들 콤비가 케미를 또 보여줄 것인가? 두 번째, 나쁜 녀석들 시리즈의 팬들에게 어떤 볼거리를 선사할 것인가? 세 번째, 이전 영화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네 번째, 전작을 감독했던 마이클 베이가 빠진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보시면 더욱 좋겠죠? 네. 자, 나쁜 녀석들 포에버. 불호. 약간 불호. 약간 호. 골라주시죠. 아, 근데 이거는 네. 다섯 번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카드요. 딱 중간. 딱 중간. 네. 좋은 마음도 있으면서 부정적인 마음도 있는데 그게 되게 적절하게 밸런스가 잘 맞아서 이거 좋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나쁘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좋게 애매입니다. 네. 정말 죄송한데 네. 제가 계속 애매를 고르고 있어요. 네. 그래도 네. 좋게 애매는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면 좋을 게 지표가 지금 5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감정이란 게 어떻게 5개로 다 분류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댓글을 보면은 네. 극단적으로 불호나 호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의 의사가 확실하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저희는 원래 이렇게 좀 주대가 없는 건가? 아니 뭐 이렇게 그 감정의 스펙트럼이 좀 그렇죠. 많은 거죠. 네. 그리고 단계가 좀 세심하게 필요한 사람들이라. 네. 자, 그러면 나쁜 녀석들 포에버 어떤 영화인지 딥하고 세심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영화들 보면은 항상 받는 질문이 있죠. 이전 시리즈를 꼭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사실 당연히 시리즈 영화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가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만약에 나는 이 영화를 다 보기도 힘들고 난 시간이 너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2편에 명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마커스의 딸 메건을 데리러 온 레지에게 이제 마이크와 마커스가 협박하는 장면이 있어요. 남자친구, 어린 남자친구한테. 그렇죠. 이렇게 그 15살, 그러니까 지금은 17년이 지나서 둘이 꽤 나이가 먹은 걸로 이제 이번에 포에버에서 나오지만 그 전에는 15살짜리 아이들이 이제 처음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엄청난 포스를 가진 아버지와 삼촌이 너 총 쏠 줄 알아? 이게 방금 전 감옥에서 나왔어. 난 감옥에 돌아가기 싫어. 빵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협박하고 막 덧세 같은 거죠. 네, 그렇죠. 너가 수총각이면 그걸 끝까지 유지하길 바란다 라면서 이제 안 그러면 죽여버릴 테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 약간 그 나름의 부정애 같은 거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부성애죠. 네? 부성애. 네. 부정애는. 부정. 네. 어쨌든 아빠의 마음 그리고 이제 삼촌의 마음을 직설적으로 잘 대변한 장면인데 그거를 한번 꼭 보고 그다음에 이 영화를 보러 가시면 일단 많은 웃음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볼 때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2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구강 액션 그리고 몸으로 펼치는 진짜 액션인데 이 부분은 예상외로 좀 취향 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카와 일반 차를 이제 오가면서 이 마이애미 한복판을 질주하는 그런 액션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CG가 아닌 뭐 실제 헬기가 막 등장하고 뭐 공중에서 액션을 펼치고 하는 장면들은 사실 요즘 영화라기보다는 옛날에 우리가 90년대에 많이 봤었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그 영화들을 보는 기분이 되게 나서 되게 그런 액션 장르물의 향수를 많이 자극했던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4DX with 스크린X 이제 4DX 스크린을 봤는데 초반에 이제 페라리를 타고 질주하는 장면이나 아니면은 중반중반 이 자동차 추격신 때마다 이 정말 그 자동차의 움직임에 맞춰서 그 4DX 이제 모션 체어가 움직이는 거랑 그 시동할 때 이게 부르릉 부르릉 한 느낌을 그 진동으로 이제 잡아주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3면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스크린, 그리고 이제 좌우 양측면, 이 스크린 X를 통해서 그 마이애미 그 해변이나 도심이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이게, 대도시의 그 멋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스크린 너머로 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호강은 제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봤던 미국이 그랬습니다. 딱 그 느낌이었어요. 네. 대리만족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액션이 아닌 부분에서도 스크린X 효과가 되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가 그 총에 맞으면서 수술할 때 위에 그 환자 상태를 표시하는 것들이나 그 마커스가 기도를 합니다. 이제 막 저 친구 한번 살려달라 할 때 막 스크린 사이드에서 약간 그 막 먼지 효과나 빛이 내려오는 효과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막 그 인물에 대해서 정보를 탐색할 때 그 인물의 정보를 단편적으로 그 그래픽화해서 사이드에 되게 많이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화면을 공간감을 주는 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또 이제 띄워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벽면으로 연출한 걸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스크린X 포맷을 하면서도 이런 연출이 들어갔다는 거는 뭐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 덤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꼭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액션들이 뭐 이렇게 올드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마이클 베이가 빠지면서 그 특유의 느낌이 조금 살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마이클 베이가 빠져도 어느 정도 그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특유의 맛은 잘 살려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나이를 먹었지만 우리 윌 스미스와 이제 마틴 로렌스의 쉬지 않는 입이 영화의 정말 빈 사운드를 꽉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뭐 이제 그 미국식 개그나 이런 게 잘 맞는 분들은 이제 웃음 타율도 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 마이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신과 거래한 마커스가 중반에 폭력을 쓰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딱히 뭐 종교는 없지만 그런 이런 거에 대한 그 뭐라고 하지? 그 개그 소재로 사용할 수 있기 좀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되게 적절하게 선을 안 넘는 그런 개그를 막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재밌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아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90년대 액션의 향수가 많이 나는 작품이다 보니까 빠른 편집과 빠른 타이밍으로 이제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액션에 좀 길들여지신 분들은 이게 조금 느리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올드한 액션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좀 마이너스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시리즈를 봐온 팬들에게는 이제 뭐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옛날에 봤던 그 나쁜 녀석들의 느낌을 많이 받고 싶을 텐데 중반에 갑자기 시리즈 팬들도 알 수 없는 설정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전형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마이너스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킬링타임용으로 보면은 정말 손색이 없지만 이제 또 파괴력 있는 한 방은 사실 없었다. 전반적으로는 볼만하지만 뭔가 보고 나서 야 이게 정말 죽이는 포인트였어라는 그런 명장면을 꼽기가 좀 애매한 영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제목이 이게 나쁜 녀석들 포 라이프예요, 원래. 근데 이제 4편을 마이클 베이가 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뭐 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외국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마이클 베이가 4편을 나쁜 녀석들 포에버로 갑자기 지워버리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제목을 한 번 더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런 아주 잔잔바리 걱정이 조금 들었다, 뭐 이런 거 한번 깔고 가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마이클 베이가 돌아오면은 그 나름대로도 재밌겠는데, 일단은 3편에서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 감독들의 전작이 저희가 알 수 없는 영화들이었는데, 네. 어떻게 또 잘 해냈어요. 신기하게도. 자,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리뷰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리즈는 전형적인 헐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를 취하고 있다는 점, 농담 따먹기로 재미를 주고 카체이싱은 기본으로 나오죠. 건물들이 막 엄청나게 폭파되고 총싸움이 막 난무하고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우는 이 주인공들의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이 전형적인 클리셰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클리셰를 만들어낸 원조격이라는 점이 바로 이 나쁜 녀석들 시리즈의 또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또 이 영화는 킬링타임용 그리고 팝콘 무비의 거의 선두격인 영화란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좀 알고 영화를 보시면은 조금 더 달리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영화는 시리즈의 전통을 곧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클 베이도 없이요. 원제인 이 배드보이즈는 번역해서 나쁜 녀석들이라고 해놓긴 했는데, 사실 시리즈를 보다 보면은 형편없는 녀석들 혹은 서투른 녀석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이 마이크와 마커스는 이런 행실을 유감없이 보여주게 되는데요. 마커스가 손주를 보기 위해서 이 마이크가 도로를 아수라장 내는 모습이나 클럽 씬에서 이제 그들이 신나하고 즐겨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각각의 캐릭터들의 기조도 일치를 않습니다. 섹시하고 바람둥이 캐릭터에 무식하게 수사를 하는 마이크와 비위 상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계속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 마커스, 여기에 득달같이 나쁜 녀석들의 콤비를 몰아붙이는 하워드 반장님까지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반가워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마이크와 마커스의 케미 부분일 텐데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이 마커스의 말의 속도나 패기가 좀 줄어든 거는 좀 아쉽습니다. 나이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또 다른 이제 케미를 보였다고 저는 할 수 있겠는데요. 하워드 반장 또한 이 둘과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 예전의 모습을 또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정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4DX 스크린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이 마이애미의 전경을 그대로 담아내서 이 전편들보다 훨씬 더 커진 스케일을 그대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시리즈에서도 카체이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많이 카체이싱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모션 체어로 차의 떨림과 차의 움직임을 굉장히 잘 표현했고, 좌우 양 측면의 스크린 X에서는 이 배경뿐만 아니라 연출이 들어간 장면들이 있어서 이런 영화에 4DX가 어울릴까? 라고 이제 걱정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생각들을 좀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아쉬운 건 17년 만에 돌아온 작품이다 보니까 이전 캐릭터들도 등장했으면 좋았겠지만 레지와 마커스 부인인 테레사 버넷 정도만 출연해서 좀 아쉬웠고요. 마커스의 동생인 시드가 출연하지 못하면서 마이크와의 관계, 이 연인의 모드를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안타까운 설정이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시리즈가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메워야 하는 이 장벽들을 신세대, 구세대 갈등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는 다이하드 시리즈에서 보였던 기믹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뭔가 구시대에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신식의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건 수사가 아니야, 뭔가 이런 식의 깔보는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전 영화들에서 많이 봐왔던 형태여서 클리셰를 만들었던 시리즈가 클리셰를 답습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로 아쉬웠던 건 마이크와 이사벨의 관계였는데, 사실 1편 이전에 내가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개연성 없이 치트키를 쓰는 것 같아가지고 중후반부부터 맥이 좀 쭉 빠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작품은 개연성이고 나발이고 막 뚜까 패고 막 액션 보고 막 폭파되는 거 보려고 가는 거긴 하지만 좀 별로인 관계를 그린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젊은 층에게는 이 영화가 전형적인 헐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라
히어로 영화보다 감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90년대 액션 영화를 좋아했던 팬들, 그리고 나쁜 녀석들의 팬들이라면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그 예전에 그 어렸을 때의 액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네, 좀 그런 스타일이 좀 강하고, 그리고 후반부는 조금, 저는 아까 전에 오면서 고담한테도 얘기했는데, 제미니맨을 다시 반복하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제작이 제리 브루크하이머란 말이에요. 제리 브루크하이머가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형적인 헐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 이거를 엄청나게 잘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제미니맨이 제리 브루크하이머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토리 면에서 네. 뭐 이제 제가 나야, 아, 그렇죠. 너한테 맞는 기분이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이 하필 또 윌 스미스라서. 그쵸, 네, 그런 게 좀 겹쳐 보여가지고 네. 그런 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액션을 참 잘하더라고요. 빌런인데 이전에 영화에서는 많이 못 봤던 분이었는데 이번에 액션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저 사람 누구지? 생각이 들 정도로 윌 스미스에 버금가는 그런 액션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리 브루크하이머는 정말 전형적인 그 헐리우드를 따르는 그런 제작자다라는 걸 이번에 또 확인했습니다. 제미니맨 정말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탑건 매버릭 나오잖아요. 네. 탑건도 이분 겁니다. 아, 이전에 탑건도 이분 거예요. 탑건 시리즈는 또 톰 크루즈가 있으니까 네. 나름 또 톰 크루즈의 입김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사실 이번에도 윌 스미스가 제작에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배우들이 이렇게 예전부터 같이 해왔던 배우들이 제작에 같이 끼는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네. 자, 나쁜 녀석들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도 나도 나이를 먹는 게 느껴져. 2.3점 드립니다. 딱 중간이라면서요. 그럼 2.5점 아닙니까? 아니. 뭐라 아니야? 지금 뭐가 아니야? 지금 애교 부린 거야? 아니. 평점하고 그 호불호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 아, 그래요? 네네. 이젠 나쁜 아재들 3.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이젠 녀석들이라고 하기엔 너무 늙지 않았냐? 그래서 나쁜 아재들 했습니다. 뭐, 사실 이런 영화에 뭔가 기대한다는 점도 웃기지만 그래도 기대하게끔 되잖아요. 뭐 옛날의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선함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기존의 것들을 잘 가져가서 이게 만약에 시리즈가 바로 나왔다면은 더 좋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3편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간이 되게 흘러서라도 후속편이 제작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부러운 환경이죠. 아무래도 그럼요. 우리나라 영화들은 이제 뭐 후속편이 나왔으면 하는 영화들도 대부분 이제 후속편에서 말아먹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배우들이나 감독님이 후속작에 대해서 별로 이제 그렇게 미련이 없다거나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리즈화 되는 거 자체가 뭐 좀 부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하여튼 부럽습니다. 예, 나와서. 그리고 또 고맙기도 하고요. 예. 자,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편은 해치지 않아 편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